네, 안녕하세요. YSP 한국본부의 송진호 매니저입니다. 오늘 PD 쇼케이스 줌 설명회에 참가해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왜 PD 쇼케이스를 PD 어셈블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소개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여러분이 8주 동안에 이제 그 방중 기간 동안 PD 어셈블 활동을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자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활동 지원금이 필요하시잖아요. 그 활동 지원금을 지원해드리기 위해 PD 쇼케이스가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든 설명들을 드리기에 앞서서 PD 쇼케이스가 여태까지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는가 설명을 잠시 짧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쇼케이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1분짜리 영상을 먼저 함께 시청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팀들이 모두 환경보호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누가 대상을 받았을까요? PC 디자이너 쇼케이스는 UN SDGs 실현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프로젝트의 활동 자금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로 4회차를 진행 중인 PD 쇼케이스는 교육, 환경, 평화를 주제로 한 뉴 아이디어 또는 활동단체 2개 부문의 청년활동가 팀을 모집하였습니다. 놀랍게도 환경을 주제로 지원한 팀이 가장 많았고 또 성과도 아주 우수하였는데요. 시민들의 기후위기의식이 날로 높아져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쇼케이스 참가팀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모임에는 각 팀의 활동 발표 시간이 있었습니다. 건국대 환경학술 동아리 에피소드 팀, 언더더시 프라이빗 비치 클린 캠페인, 용인대 환경동아리 지구인 팀, 홈파밍과 비건 프로젝트 위시에코 팀, 환경체험 프로그램 도란도란 팀, 환경 콘텐츠 제작팀 지지배 팀, 쇼케이스에 선정된 청년활동가 팀들의 활약이 아주 기대됩니다. PC 디자이너 쇼케이스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네, 이렇게 피스 디자이너 쇼케이스가 매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작년에 진행되었던 쇼케이스가 최근 올해 4월에 모두 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쇼케이스라고 하면은 각각의 참가 팀들이 자신이 여태까지 진행해왔던 프로젝트 혹은 뉴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원을 해서 활동 지원금을 가지고 4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활동을 한 뒤에 모두가 모여 성과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번 PD 쇼케이스 5회는 PD 어셈블 활동 기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활동 기간이 2달로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던 쇼케이스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짧은데요. 이로 인해서 이전과 다른 차이점들도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PD 쇼케이스의 목적입니다. 방중 동안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실지에 대해서 이미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제부터 모여서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야 되는, 그렇게 각기 이제 좀 상황이 다를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PD 어셈블 활동을 하시게 되면서 활동 지원금 수령을 위해 모두가 다 쇼케이스에 자연스럽게 참가를 하게 되면서 각자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계획에서부터 준비, 프로젝트 홍보, 참가자 모집, 그리고 실행, 평가 피드백까지 이 전체 프로세스를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지역사회에 활동을 하고 기여를 하게 될 거고요. 기존까지 활동이 모두 마무리되면은 성장 공유의 시간은 이름 하에 이제 모두가 모여서 여태까지 진행해온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유하고 성과를 나누는 쇼케이스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전국에서 50개 팀 이상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또 각각의 활동 시점들이 모두 다르다라는 것을 공유해서 직접 대면으로 모이지 못하는 만큼 그러한 성과 공유 그리고 활동 공유를 영상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활동 보고서와 함께 활동 영상을 요청을 드리게 되었고요. 이 영상들을 모두 묶어서 그 PD 어셈블 기간 동안 전국에서 활동 진행되어졌던 프로젝트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주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스 디자이너 메시지 전달이라고 하면은 이번 제5회 PD 쇼케이스의 주안점은 피스 디자이너의 메시지, 이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사업을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점을 꼭 끝까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PD 쇼케이스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참가 조건으로 반드시 3명 이상의 피스 디자이너 활동 회원 가입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대표단으로 꾸려져야 합니다.
운영진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제 진행되는 PD 쇼케이스에서는요, PD 어셈블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뿐만 아니라 PD 어셈블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일반 이제 필스 디자이너 활동 회원들도 참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설명드립니다. 이번 PD 쇼케이스에서는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분야를 이전처럼 환경, 평화, 교육 세 가지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디자인하다, 필스 디자이너들의 100가지 행동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피스 디자이너들의 행동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라는 주제를 컨셉으로 어떠한 활동이든 그 의의와 배경을 잘 설명해 주신다면은 사업에 지원 가능한 것으로 그 범위를 열어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접수 기간이 8월 17일까지로 7월 1일부터 이제 8월 30일까지 대부분의 PD 어셈블 기간이 진행이 되고 각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더 일찍 끝나거나 더 늦게 끝나거나 하는 지역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접수 기간이 처음 시작 1, 2주만 받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사업 계획을 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어서 이 부분도 8월 말까지 활동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2주 전까지 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정해져 있는 꿈넘은 꿈이라든가 국경 없는 공부방, 환경봉사 해야 되는 프로젝트들도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도 더 기획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 참여도 가능하다는 점 안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원 규모입니다. 여태까지 쇼케이스는 1천만 원 활동 지원금을 지원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지원금 규모가 5배 증가하여 전국에 이제 활동 지원금 5천만 원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동 분야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각 현장에 알맞는 PD 활동 사업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개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제에 알맞는 그리고 활동을 통한 메시지를 잘 작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내용들을 신청서에 잘 담기길 바라고요. 모집 구분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PD 어셈블 활동가들은 뉴 아이디어 부문으로 참가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단체의 경우 기존까지 특정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왔던 단체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필스 디자이너 활동 회원으로 신청서 가입이 작성이 되어 있는 대표단 3인 이상이고요. 한 팀당 최대 100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까닭은 꼭 100만 원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2박 3일, 6박 7일 활동 기간에 맞춰서 알맞게 그 안에 다 쓰일 수 있는 예산을 미리 계획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발 대상의 혜택으로는 PD 어셈블 기간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 단체 명의로 활동 인증서가 발급될 계획입니다. 활동 회원은 노션 페이지 통해서 추가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고요. 아직 못하신 분들은 꼭 활동 회원으로 가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경로는 필스 디자이너 홈페이지 검색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제5회 PD 쇼케이스 입력 폼 통해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작성 후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기간들은 각자 다르실 텐데요. 일단은 8월 말까지로 설정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활동 보고서와 그리고 활동 영상 제출하는 부분들을 이 활동 기간 내에 잘 마무리 지어주셔가지고 함께 계획을 해서 일정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이제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접수와 심사 그리고 합격팀에 대한 그 안내가 8월 17일 이전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신청서 접수를 해주시고 나면은 이틀에서 3일 정도 제출해주신 계획서 심사를 마치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연락을 받으시고 나서는 이제 대표자 계좌랑 그리고 신분증 사본을 요청을 드리게 되는데 보내주신 계좌로 활동비 지원금을 보내드릴 거고요. 그 금액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고 활동 보고는 꼭 8월 마지막 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활동이 마무리되면은 바로바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기간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들은 다 PD 어셈블 노션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활동 종료 후 활동 보고 영상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다 같이 모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내주신 내용들을 통해서 전국에서 벌어져 있는 필스 디자이너들의 활동들을 모아가지고 필스 디자이너들을 브랜딩하는 데 있어서 필스 디자이너라는 단체가 전국에서 활동을 하는 단체이고 이런 활동들을 한다라는 것들을 소개해주는 영상으로 쓸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증빙 영수증, 간이 결선에 대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케이스 신청 방법은 네이버에서 피스 디자이너 치면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상단에 제5회 PD 쇼케이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신청하기로 해서 페이지가 뜨게 되는데, 여기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오른쪽에 이제 제출하기를 눌러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사업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작성하시는 부분에서 혹은 활동 보고서라던가 영상을 준비해 주시는 부분에서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이 계속해서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쇼케이스 아래 Q&A 창이 있고, 또 이 페이지 보게 되면은 이 신청서 제출 아래 칸에 Q&A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을 문의 남겨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확인 후에 바로 댓글을 달아드리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질문한 내용들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피스 디자이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문의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을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단체 팀명부터 하면은 각각의 이제 지회마다 등록되어져 있는 피스 디자이너 단체들이 있는데, 꼭 그 단체명을 활용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어떠한 창의력과 그리고 독특한 아이디어, 사업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이름으로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인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어떠한 모임이라던가 커뮤니티라던가 동아리라던가 그 전체 회원 수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함께 운영해 나가고 있는 준비팀의 인원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활동 지역은 시, 군, 구 단위까지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요번 이제 프로젝트 준비하면서 우리 팀은 인스타그램에 어떠한 SNS 계정을 새로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링크 통해서 인스타그램 계정 같은 것들을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블로그, 카페로 홍보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링크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들의 메시지라고 해서 이 전반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한 줄로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 길게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주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주깅이라는 활동,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가 내고 싶은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적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 목적과 사업 목표 이렇게 있는데, 그 두 개를 굉장히 혼동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프로젝트 혹은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에 대한 설명에 대한 내용은 목적에 들어가고요. 목표라고 하면은 뭐 회원 수를 몇백 명 확보하겠다라던가 몇십 명을 모집하겠다라고 하는 측정이 가능한 숫자, 값, 수치를 이 목표란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이라는 주제를 예시로 든다면 이 환경을 두고서도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냥 딱 하나의 프로젝트만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개를 진행한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이 사업 내용 요약에는 그 내용들을 전부 나눠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활동을 예를 들어서 두 개를 하는데 환경과 교육적으로 활동이 진행이 되고 이 두 개를 통해서 내고자 하는 목소리가 다르다라고 할 때는 각기 따로 적어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청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 목적은 측정하기 어려운, 목표는 이제 객관적, 수치적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저희가 앞서 보셨던 장표를 활용해서 한 번 더 이해하기 쉽게 사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활동회원 200명을 이번 쇼케이스를 통해서 모집한다, 확보한다라는 게 목표다라고 한다면은, 목적은 이 기간을 통해서 어셈블 활동을 하는 청년들로 하여금 프로젝트를 기획에서부터 실행까지 직접 진행하게 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동들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또 글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전국 단위의 피스 디자이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브랜딩하고 피스 디자인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를 이 전체 쇼케이스의 목적으로 한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예시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세부 추진 계획 작성란이 있는데요. 세부 추진 내용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홍보라고 한다면은 프로젝트 참가 인원들을 어디서 모집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들을 이곳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체 사업 기간이라던가 누가 어느 파트를 맡아서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세부 추진 계획에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방법으로는 이제 각각의 사업별로 진행되는 것들을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 그 사업에 들어가는
내용에 있어서 각각의 단계들, 그리고 뭐 기획, 진행, 프로젝트 혹은 사업의 홍보, 그리고 참가자 모집, 활동 진행, 결과 보고, 각각의 프로세스에 담겨져 있는 부분에서의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게끔 작성되어져 있는 칸입니다. 이거는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내용이고요. 앞서 이러한 작성이 다 끝마쳤다라고 한다면은 이 칸에는 어느 기간에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는지를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좋은 예시와 그리고 나쁜 예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 이 사업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체크 표지를 해주시는 게 나쁜 예시가 되겠습니다. 위의 예시 기억해 주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대 효과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 사업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들에 대해서 적는 건데, 뭐 예를 들자면은 작가 초청, 책 관련된 책을 읽고 우리가 작가님을 초청했다라는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모임이나 어떤 세미나라든가 그런 시간이 원데이 클래스가 시작하기 전과 후에 참가자의 어떤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투표 같은 것들을 스티커로 진행을 해가지고 얼마나 이거에 대한 반응이 바뀌었는지 같은 것들을 기대 효과로 지표로 설정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체 대표 담당자 적는란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성함이랑 만 나이, 연락처, 성별, 그리고 거주 지역까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활동 회원 가입서를 작성을 하신 분들 세 분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활동 지원금 사용 범위에 대한 안내인데요. 아무래도 그 사업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마다 최대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다를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보다 어떤 부분에서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안내로 나가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그 요번에 진행되는 쇼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 프로젝트를 이미 등록한 단체로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경우에 사무실 임대비라던가 월세, 뭐 직원 급여로 나갈 내용들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각각 이제 프로젝트에서 직접 사업비에 적혀 있는 항목들로 많이 예산이 지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빠져 있는 내용들은 이 예산은 어디까지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진행비이기 때문에 그 참가자 활동비나 장학금으로 사용되는 금액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내용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계획서 작성 예시이고요. 샘플로 작성된 내용인데, 이제 전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학생 분들 중에 같이 일을 하시는 팀원분들 중에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이 너무 큰 하나의 덩어리로 느껴져 가지고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써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기가 되게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각각의 항목마다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먼저 어디에 돈이 나갈 수 있는지를 세워보시고, 그 활동이나 각각의 내용, 단계에 있어서 진행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돈을 써야 할까를 미리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작성해 보시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필수 제출 서류에 대한 부분인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정보 동의서에 대한 내용으로 그 대표자 3인에 대한 성명과 서명, 동의함 체크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활동 지원금 받는 걸로 심사가 무사히 통과되었을 경우에 사업 안내 사항에 대한 서류가 한 장 더 나가게 될 건데, 이 두 장의 서류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그 직접 수필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스캔을 한 PDF 파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통장 사본이랑 그리고 이제 개인 신분증 사본을 저희가 이 돈을 그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요청드려야 되는 서류인데, 그거 요청드릴 때 함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에 미리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는 심사하는 데 있어서 요번에는 심사가 외부 심사위원 없이 내부에서 자체 심사로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활용되어지는데 동의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활동 기간 이제 종료 이후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8월 17일까지 쇼케이스 접수가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이제 활동지원금 5천만 원이 조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리고요. 활동지원금 교부 같은 경우에는 개별 연락드리고, 신청서 제출 후에 최대한 짧게 심사 기간을 가져서 이틀에서 3일 이내로 답장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팀별로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는 자유롭게 예산을 책정 가능하시고요. 활동 기간은 각각의 이제 팀별이나 프로젝트별로 다르겠지만 9월로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에 계약을 하게 되고,
활동 보고서라던가 영상을 제출하시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계약 이후의 일정이랑 겹치게 되면은 어려움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같이 진행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랑 영상은 이제 그 저희 학예 PD 어셈블 노션 페이지에서 이제 추후에 안내가 나갈 예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뒷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중에 영수증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한다면은 일단은 영수증은 실물로 보관을 해주시고 그 사진으로 다 찍어서 남겨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엑셀 파일을 보내드리게 될 건데 거기에 이제 한 스프레드시트에 남겨가지고 영상을 바로바로 업로드 하시는 게 나중에 찾으실 때 어렵지 않고 가장 빨리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처음 예산을 잡았던 거랑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뭐 홍보를 하게 됐다라던가 어떤 장소를 대관하게 됐다라던가 뭐 버스를 빌리게 되었다라든가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100% 일치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쓰이는 돈이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그 완전히 일치될 수 없다라는 점들은 조금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문의 주셔가지고 활동 보고서를 계속해서 수정하시면서 진행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단 이제 프로젝트 진행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난 PD 쇼케이스 4회차에서 실제 팀이 결산으로 올려주신 내용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러한 항목들에서 돈들이 이 정도씩 나가게 된다라는 것들을 예시 샘플로 이 자리에서 같이 공유 드리고자 가지고 왔고요. 홍보비, 그 다음에 이동할 때의 교통비, 회의비, 소모품비, 강사비, 식사비, 다과비, 기타 진행비 이렇게들이 이제 주요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이 나가는 항목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영수증을 보관을 하실 때에는 이제 가능한 그 계좌 이체를 하시기보다는 모두 카드를 사용하셔가지고 카드를 긁게 되면은 무조건 매출 점수가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수증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혹은 개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뭐 강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개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이체한 내용들을 남겨주시는 것까지 네, 괜찮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특히 그리고 현금으로 나가는 내용들은 최대한 지양해 주시고 카드 결제를 되도록 권장드립니다. 그 정리하게 될 때 이제 다과에서 과자를 얼마 사고 음료수를 얼마 사고 뭐 캔디를 얼마 사고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남기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그 과정이나 작업 자체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영수증 하나를 이제 통으로 묶어서 다과비라는 항목으로 정리해서 결산을 좀 간이 결산식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 항목들이 어떻게 나간 항목인지에 대한 영수증 제목을 그 앞서 보셨던 이 큰 지출 계정 이름에서 적어주셔서 분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각각의 이제 영수증마다 같은 홍보여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개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업을 체크를 하시게 되는데요. 사업 1, 2, 3, 4로 적어주셔도 되고 각각의 프로젝트의 네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네임으로 이 비고란에 구분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샘플로 이러한 형식이 될 거고요. 이렇게 같은 파일 안에서 두 스프레드 시트로 나눠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면은 영수증에 대한 제출 서류는 정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활동 영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활동 메시지 적어주셨던 그 사업의 목적에서 활동 메시지와 알맞게 제작을 해주시면 되고 사업이 여러 개 진행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업 전체를 다 영상에 담아주시면 되고요. 영상 길이 자체는 그렇게 길 필요 없이 3분에서 5분 정도의 활동 스케치 영상
짧게 찍은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각각의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있어서 영상을 많이 남기는 것들을 사진보다 영상이 또 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권장드리고 이 부분은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피스 디자이너라던가 YSP 로고를 모두 그 영상에서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최종 영상에서 BGM도 없는 버전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각기 다른 지역에서 진행된 활동 영상들을 모아서 취합해가지고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게 될 때 그 누군가는 목소리가 담겨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현장에 그 소리가 담겨 있지 않을 건데 그 소리를 제거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통일해서 BGM과 로고는 맨 마지막에 본부 측에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작업하는 걸로 하고 보내주시는 영상에서는 그냥 BGM을 뺀 버전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막은 상관없고요. 영상도 뭐 누군가는 가로로 유튜브 사이즈로 찍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인스타의 릴스 버전으로 찍을 수 있는데 전부 다 상관없이 찍으셔도 마지막에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이제 강조되어지는 지점이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부분을 이제 영상으로 남길지도 프로젝트 기획을 하면서 같이 고민이 담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필수 제출 서류의 이제 마지막 활동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고요. 활동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다라는 것들을 그래도 사전에 훑어보면서 인식을 한 상태에서 그 기획서 혹은 계획서,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명,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 진행 기간, 진행 장소, 참석 대상, 수, 인원 이런 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결과물이 이제 마지막에 어떤 개인의 블로그라던가 아니면 단체의 SNS라던가 인스타그램이라던가 활동 공유물로 올라온 내용들도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결과물 링크를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활동 내용에는 이제 개조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 전체를 정리해서 작성해 주는 느낌으로 배경, 개요, 목적, 예산, 일시, 장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얼마나 왔는지, 어땠는지, 참가자들 소감이 어땠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간략하게 활동 내역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 활동 사진을 3장 이상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예시로 든 그 봉사와 교육 파트 이렇게 우리가 2개의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활동 내역과 활동 사진이 2번 나눠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활동 전체 평가에 대한 그 내용이 있고요. 계획 대비 목표 달성 정도, 내부 역량 강화에 대한 이제 팀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그 진행자에 대한 피드백을 작성해 주시는 칸이고요. 이 부분 예산으로 사용된 그 금액에 있어서의 정리는 영수증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한 번 더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쉽게 느껴졌던 점들을 적어주시는 란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정량적 기준, 정석적 기준이 그 초기에 목적으로 잡았던 내용과 목표로 잡았던 내용들을 이제 비교해보는, 결과로 확인해보는 란입니다. 다 끝나게 되면은 그 PD 어셈블 활동 인증서가 나갈 예정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물로 내야 되는 내용들까지 저희가 확인을 마쳤고요. 이번 쇼케이스 기간을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현장에서 진행되어지는 PD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그런 내용들도 강화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피스 디자이너의 활동가로서 양성되고 현장 중심의 활동들이 많아지고 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브랜딩 되어지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을 응원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은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추후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PD 쇼케이스 Q&A 창을 통해서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카오톡의 피스 디자이너 플러스 친구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